어쩌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도시전설이나 괴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의 본업 모먼트, 성우지망생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돌아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는 그냥 편한 라디오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주제는 사실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꽤나 최근의 일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최초로 다루는 것 같은데요. 그 AI 더빙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자주 돌아다녀요. 왜냐면은 뭐 신박한 상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으스스한 이야기 같은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들어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바나나 피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2018년에 출시한 일본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요거를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OTT 서비스에서 AI로 더빙한 버전을 내놨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아마존 프라임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 아마존 프라임은 뭐냐? 그 아마존이라는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OTT입니다. 쿠팡 플레이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바나나 PC를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시즌 1 에피소드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1화를 눌러보면은 여기 자막 및 오디오라고 하는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 오디오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어 원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에스파뇰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페인어죠. 이 밑에 보시면 IA 베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 AI 더빙입니다. AI로 더빙된 버전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은 에스파뇰만 남아있는데 원래는 영어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큰 화두가 됐거든요. 미국 내에서.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한테만 화두가 됐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사람들이 야 바나나 피쉬 더빙이 나왔대? 해가지고 봤는데 연기가 되게 이상하네? 해서 봤더니 AI 더빙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영어 버전이 내려갔어요.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 더빙 되게 어색하다. 성우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안 좋은 여론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며칠 전에 더빙이 내려갔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스페인어는 남아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좀 들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화면은 지금 캡처 방지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음성만 좀 들어보세요. Alterado con todo esto. Esto hace que sea aún más difícil entregarlo, ¿entiendes? ¿Estás seguro? Sí. Dicen que no encontraron nada en la habitación de Ash. Así que se nos adelantaron, ¿eh? Es un mocoso sin ningún encanto. Pero ahora estoy aún más seguro. Marvin, te dejo esto a ti. Puedes lastimarlo todo lo que quieras. Haz que hable. Sí. Sin embargo, bajo ninguna circunstancia...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 버전도 있거든요. 영어 버전도 잠깐 볼까요? I said I need space. You overdone son of a bitch! Hurry, this way! Don't let Come him on! escape. After him. I read all your moves. I saw right through you. No, stop! Don't do it! Ash! Skipper, no, please, no, Skipper. Hey, stay with me. Come on, Skipper. 이런 식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음성 자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군중 소리 같은 거 아니면은 언어를 형언하기 어려운 기합 소리 이런 걸 제외한 모든 대사들이
다 AI로 더빙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색하죠. 예, 어색해요.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더빙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안심했다면 그건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트라이를 했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부터 AI로 더빙을 해보자 라는 트라이가 이루어졌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어쨌든 뭐 저는 이게 성우 지망생일 뿐입니다. 예, 물론 10년 정도 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뭐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제가 뭐 성우 지망생분들을 대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성우계에 대한 뭐 빠삭한 정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그냥 개인으로서 지금부터는 편하게 AI에 대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는 뭐 그냥 이게 개인일 뿐이니까요. 이걸 보고 굉장히 착잡해졌어요. 연기라는 분야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대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트라이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퀄리티가 구리지만 5년 뒤, 10년 뒤 이때가 되면 정말 몰라보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로 대체가 안 될 것이다. 성우라는 그 사람의 감정이 들어간 이 부분들이 어떻게 AI로 대체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준비를 오래 한 입장에서 보자면은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게 중요한 분야가 있고 감정적인 게 없어야 좋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우 콘텐츠에.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놀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 왜냐면은 성우가 연기를 해야 돼요? 감정이 들어가나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예, 성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연기자란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 그래서 제 방금 이 말씀도 신기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성우 콘텐츠에는 감정이 중요한 게 있고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게 감정이 없는 게 좋을까요? 어떤 콘텐츠들이? 첫 번째는 안내 음성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역은 평택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런 거는 정확한 발성과 발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감정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겠죠? 다음 두 번째로 뭐 안내 음성 같은 게 또 있을 겁니다. 뭐 비상시 대피 요령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이 들어가면 더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감정이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런 안내 음성들도. 다음 세 번째로는 오디오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디오북에 감정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디오북을 보통 녹음하면은 감정적인 걸 최대한 배제해달라고 녹음을 할 때 요청을 하세요. 왜냐면 그 듣는 사람의 이제 독서 경험을 성우가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개입을 하는 게 오디오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정확히 읽는 게 더 우선시돼요. 오디오북들은 실제로. 뭐 구운몽이라든지 괜히 부리말 아이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막 들어가서 실감나게 읽는 것도 재밌겠지만 그게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책을 읽을 때랑 비슷한 독서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책에 대사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거의 없이 읽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디오북에는. 물론 아닌 오디오북들도 있죠. 예. 연애물이라든지 감정적인 이런 게 더 중요한 그런 장르들은 성우분들이 한껏 열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필들이라든지 뭐 비소설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게 없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다음 네 번째로 나레이션도
그렇습니다. 나레이션도 감정이 들어간 나레이션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의 밥상 같은 거. 최불암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자글자글하게 끓인 된장찌개에 파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참 맛있겠는데요.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나레이션도 있겠지만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게 아니라 자연사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그 동물의 왕국인가? 옛날에 있던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거기서 그 성우 선생님이 어떻게 녹음을 하냐면은 저기 숫사자가 보입니다. 사자가 짝짓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이하게 읽잖아요. 정보 전달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게 배제되고 녹음이 들어가는 분야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성우분들의 이 계통은 제가 봤을 땐 AI로 대체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감정적인 게 들어간다고 한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게임. 게임에서도 그렇게 감정적인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쓴 게임도 있습니다. 뭐 모드 중에 하나지만 헬다이버즈 2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여기에 AI 더빙된 그 모드가 있어요. 어떤 그 플레이어분들이 설치를 직접 해서 하는 그냥 뭐랄까 버전 같은 건데 어떻게 더빙됐는지 한번 보세요. AI가 더빙한 겁니다. 지원 무기를 내려보내겠다. 자유가 다시 한번 폭정을 이겼다. 탈출선이 그대의 요청을 기다린다. 탈출 요청이 승인되었으며 즉시 수송선을 보내겠다. 센트리가 내려간다. 이 정도. 게임 더빙에서도 이 정도의 그 정보 전달만 필요하는 그런 더빙이라면 충분히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참 놀라운 부분이죠. 이제 얼마 안 됐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색하네 사람에 비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야.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누구든지 더빙이 안 된 원어 버전을 즐기는 것보다 더빙된 버전을 즐기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AI 더빙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튼간에 이제 더빙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AI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AI 더빙이 왜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제작하는 입장에서 성우한테 쓸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AI를 쓸 만한 이유는 있죠.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 사람들이 더빙판을 왜 안 볼까? 원작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원래 더빙했던 사람의 그 톤과 이런 걸 듣고 싶은데 최대한 유사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좀 연기를 잘하는 그런 분들로 대체가 돼서 더빙되는 게 싫은 거잖아. 그게 더빙판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 아니에요? 원음을 듣고 싶어서. 근데 이 AI를 이용하면은 그 사람이 마치 한국어를 하는 것처럼 더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 목소리 가지고 AI 더빙한 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94年から私より1歳上なの。最初にこの子が体が小さくなる時から私は漫画で見たというのよ。でも本当に30年近くまだメンの体に離れないとは思わなかったわ。でもすごいことだと思うわ。テルみたいだけど票を出せないわ。一つ抜かしてしまったから何話をするか私が甘えて。 이게 제 목소리를 똑같이 유지한 상태로 일본어로만 더빙이 바뀐 버전인 겁니다. 제가 뭘 딱히 엄청난 걸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튼 하나 딸깍 누른 거예요. 영상 넣고. 그게 끝이야.
그러면은 음성도 유지한 채로 언어만 바뀔 수도 있어. 예. 물론 지금 방금 이 퀄리티가 좋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어색한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 발전할 거니까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때는 정말 전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우가 안 필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우는 필요할 거예요. 네. 그 특유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컨텐츠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우가 불필요한 세상이 오진 않겠죠. 그래서 공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문제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처럼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국가들은 어쨌든 간에 성우가 필요해. 기존 성우들을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린 지금 막 스타트업 기업이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 건데 그렇게 큰 거물급인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신입 성우를 계속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사람이 발굴되는 그런 나라들인데 미국이랑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 만드는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보통 수입해서 온단 말이에요. 수입해서 왔는데 정말 성공시켜야 되는 것만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신입 성우를 쓴다. 이건 굉장한 모험일 수밖에 없잖아. 방송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잘 하던 분, A급 성우분 이런 분들을 모셔올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네.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더빙 이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들은 맨날 들었던 사람이 또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게 질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혹자는 더빙 너무 오글거린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성우계 입장에서 보자면 솔직히 성우 컨텐츠가 막 메이저한 분야는 또 아니잖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한 분야죠. 더빙 컨텐츠를 막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 최근에 나온 막 주토피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가뜩이나 총알이 몇 발 없어. 무조건 맞춰서 쏴서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거에다가 이 실험적인 걸 넣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입장이 명백하게 부딪히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성우 이쪽이 좀 길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성우를 아직 공채를 뽑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적지만 1년 평균 한 남녀 통틀어서 20명 정도씩은 뽑히고 있잖아요.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뉴스 사이트네요. 어떤 기사가 있냐? 비용 절감 KBS, 송신소 통폐합, 성우 감축 추진, AI 앵커 확대 계획도 라고 하는 이름의 기사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KBS가 내년에 균형 수지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송신소의 통폐합, 성우 감축 등을 추진해서 성향을 막론한 사내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KBS는 사장 직속 미래성장위원회가 의결한 비용 절감안의 일환으로 본사에 수도권 통합 송출센터를 만들고 제작비 감축을 위해서 성우 인력을 2027년까지 기존 16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우 공채는 내년부터 8명에서 4명으로 줄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남은 유일한 희망, 성우계의 유일한 희망인 성우 공채도 지금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 KBS의 성우 공채 인원에 감축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개국 이래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설립되고 그 이래로
가장 길게 지금 명맥을 이어온 성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방송국 중에 하나인데 그 방송국에서 인원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흘려들릴 이야기인진 잘 모르겠어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성우 지망생분들 그리고 성우분들은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이게 참 양가적인 입장이 드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AI가 뭔가 대체가 되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을 덜 쓰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돈을 덜 들이고 싶잖아. 뭐가 됐든 간에. 성우라는 분야가 막 인기 있고 상품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잖아. 소수의 팬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구조가 어쩔 수 없잖아. 줄인자면 줄이고 싶은 분야죠. 저를 쓰레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제 인생을 여기다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 근데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심지어 이제 이건 뭐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한테는 케이블 TV가 있잖아요. 투니버스 더빙 아직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투니버스는 지금 공채 성우를 안 뽑은 지가 3년이 넘었나요? 예. 원래는 공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게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투니버스도 성우를 안 뽑습니다, 이제.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우를 뽑는 방송사가 5군데였는데 하나가 줄었어요. 예. 지금 KBS, EBS, 대원방송, 대교 어린이 TV 이렇게 4개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4개 중에서 KBS가 가장 많은 성우를 매년마다 뽑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뭐랄까 느슨하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도 뭐 상대적으로 공채 채용이 되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니까 그런 방송국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절반으로 딱 줄여버린 겁니다. 그럼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뽑겠죠. 매년마다. 대교 어린이 TV도 지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뽑고 있죠. 대원방송도 한 여자 셋, 남자 셋 이런 식으로 뽑고 있고 EBS도 남자 하나, 여자 둘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매년마다 성우가 되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그런데 전망이 밝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애석하게도.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럼 왜 성우 공채를 통해서만 성우가 되는 건가요? 성우 공채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입장이 많이 갈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우 시스템은 성우협회에 등재가 돼야만 공식적인 성우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우협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비공식 성우, 비공채 성우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더 성우로. 성우협회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공채 성우 시험에 합격해서 2년 정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험에 들어가야만 성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근데 이제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저도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크몽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프리랜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돈을 받고 이제 거래를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예요. 여기서 저도 옛날에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어쨌든 여기에 성우를 검색하면 지금 단가가 보이시나요? 지금 2만원, 2만원, 5만원 요런 성우분들이 1등입니다. 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 말씀드릴게요. 크몽에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내고 내 프로필이 가장 상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실질적으로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랭킹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하는 좋은 양질의 퀄리티로 저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많이 팔아야 돼.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내 이름이 빨리 상단에 올라가는 게 좋잖아. 그러면 돈을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10,000원, 15,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그냥 녹음해주는 거야. 여기 또 수수료도 떼거든요, 크몽에서.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정말 적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살 깎아먹는 경쟁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업들은 성우에 큰 돈 쓰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 돈 아끼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퀄리티가 낮더라도 그냥 저렴한 사람한테 쓰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여기 뭐 올라와 있는 분들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하게 잘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저렴한데 퀄리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승부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우협회가 없어지고 공채 성우와 비공채 성우의 벽이 허물어지면 벌어질 일일 겁니다. 서로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시작하는 거야. 모두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나중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인 퀄리티가. 난 많이 해야 되니까. 작품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작품에 대한 본인만의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덜 하고 그 시간에 더 많은 더빙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전반적인 업계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건 성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프리랜서 분야들이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우협회라는 게 성우 지망생분들의 어떻게 보면 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도 시스템이 별로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좀 필수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좋은 것 같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벽이 있는 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퀄리티 보장을 하는 거야. 결국 이 선이라는 게. 이게 많은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택시도 그렇고요. 저기 뭐 대형 트럭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번호판 가격 택시 2억씩 하는 거 아시죠? 그거를 안 하면 너도 나도 택시 한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범죄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막아놓은 거야. 그건 이제 국가도 손을 못 대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일이 성우계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착잡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성우의 이 시장 자체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이 속들이. 그래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AI라는 찬물이 탁 끼얹어지면서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저도 성우 지망생 중에 하나고 어떻게 데뷔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언제까지 암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개인의 컨텐츠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채 타이틀이 있다 없다 보다도 가면 갈수록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으로 캐스팅이 되고 캐스팅이 되지 않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적인 예가 연예인 더빙이죠. 연예인분들이 더빙을 왜 할까요? 성우 공채를 합격해서 하나요? 아니죠. 그분들은 네임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기력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연기력은 당연히 있고 이 상태에서 자기 PR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좋은 성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유튜브 같은 혹은 SNS, 틱톡, 인스타 이런 쪽의 파워가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지금 빨리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걸 못했어요. 성우 지망생으로서 시도했지만 안 됐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는 게 소소한 라디오 정도로만 저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5년 전에 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SNS의 힘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성우 공채가 없어진다면 하지만 컨텐츠는 있겠죠. 성우는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몇백만 유튜버 누가 더빙했대 라고 하면은 그걸 보러 가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몰라.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SNS 계정을 개설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0년 정도 공부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누가 떠먹여줄 수 있는 시대가 더 이상 절대 아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SNS를 만드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본인 더빙한 거라든지 그런 걸 뭐 올리셔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우 지망생 유튜브를 하라고는 권장을 못 하겠어요. 예, 제가 이미 해봤잖아요. 지금 성우 지망생분들 중에서 성우분들 중에서도 아마 제 유튜브 채널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제가 자의식 과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 까고 성우 지망생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몇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제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독자가 6,0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네. 성우 컨텐츠는 그다지 SNS를 구독자가 0인 상태에서부터 키우기엔 너무 힘들다. 차라리 공채 성우가 된 다음에 하는 거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은 애니메이션 관련된 혹은 성우 컨텐츠 관련된 어떤 것을 연관지은 채널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쪽이 더 구독자를 모으기가 쉬워요. 네. 하여튼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 SNS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게 단순히 유명세를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성우협회가 굉장히 공고하지만 그리고 저도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진짜 레드오션에서 서로 물고 물어뜯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 늦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태까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성우 공채가 없어지고 성우협회가 없어졌어. 완전 진짜 그냥 그 힘의 그 태평성대에 놓여서 서로가 그냥 진짜 똑같은 평지에서 싸우는 그런 시대가 됐다 봅시다. 그러면 무조건 다른 플랫폼에서 공채 성우를 할 겁니다. 무조건이야. 컨텐츠가 필요하긴 하잖아. 그게 애니메이션 같은 컨텐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음성을 계속 쓰는 곳들은 저렴한 돈으로 성우를 쓰고 싶을 거예요. 무조건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튜브 성우 공채 있을 수 있어요. 샌드박스 성우 공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이아TV 성우 공채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뭐 아프리카 숲 성우 공채 1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정말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내가 크리에이터라면 장점이 더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번에 누가 공채를 넣었는데 이 사람 우리 유튜브 플랫폼에서 구독자가 한 10만 명이네? 이러면 한 번 또 눈길이 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정말로 공채만 대비하실 게 아니라 공채 그 이상을 대비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올해 준비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절대 제 입장이 성우를 대변하거나 성우계를 대변하거나 성우 지망생계를 대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해온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전 같은 굴레로 앞으로도 굴러갈 거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지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식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AI 더빙이 어색하네 어쩌네 이런 거를 하하하 웃기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 대기업들도 AI 더빙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진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노재민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좀 뭐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좀 알고리즘도 굉장히 저해가 될 확률이 높고요. 조회수가 높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성우 지망생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생각을 조금 빨리 하셔야 된다. 지금. 네. 어쩌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막차라고 생각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지금 해야 된다. 그 생각에 딱 뛰어든 게 코로나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만약에 지금 성우 지망생인데 유튜브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내가 봤을 때. 이 이상은 정말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괴담이 아닐까요? 으스스한 이야기죠. 우리 일자리가 지금 AI한테 위협받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좀 힘 빠지는 얘기네요. 네. 어쨌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더 으스스하고 재미있는 괴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죠.